자, 증시 버팀목이었던 IT주 오늘 외인기관 쌍끌이 매도에 그냥 수직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자, 오늘 사실상 외국인들이 IT를 장 출발부터 많이 팔았고요. 기관들은 보면은 매수로 집계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선물과 현물에 따른 이 차익거래하는 물량들,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물량을 제외하고 보면 오늘 대부분의 기관들이 사실상 IT를 외국인하고 함께 동반해서 팔았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왜 이렇게 오늘 어쨌든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팔아서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이 대한민국 IT가 빠지면은 증시가 되긴 힘든데 자, 왜 이렇게 빠졌는지 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자, IT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님. 네. 이 IT를 왜 이렇게 갑자기 오늘 좀 심하게 때린 것 같아요. 왜 이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론 투자 의견이 이제 하향됐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요. 이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업종이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좀 잘 버티고 있었던 삼성 SDI라든가 삼성 전기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IT 쪽에 있어서 매도 강도가 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삼성전자처럼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이냐, 가뜩이나 이제 반도체 관련 쪽은 그 고점 논란에 좀 휩싸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좀 약세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따른 좀 불확실성이 동반해서 나타났었던 흐름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반도체 고점 논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시장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에서 계속 오갔었던 내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내년도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진다고 한다면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안정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 개별적인 수급에 대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IT라고 하면 모든 종목군들 반도체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IT 기업들마다 다 차지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영위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보면 좀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카메라 모듈 쪽이나 이런 쪽은 또 이제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IT 기업과 또 그동안에 좀 추세적인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 간에 좀 손바뀜이 나타난 수급 불균형이 좀 해소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0.4% 정도. 사실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았는데 IT는 오늘 SK 하이닉스가 3.4%고요. 삼성 SDI나 삼성 전기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게 개별 종목도 아닌데 6, 7%씩 빠졌습니다. 어찌 본다면 IT 대표 기업들 쪽으로 매물이 좀 집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IT 얘기 좀 더 나누고요. 또 이 종목은 좀 빠지면 우리 좀 이걸 기회로 봤으면 좋겠는데라는 종목도 또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호 파트너님. 네네. 자, IT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오늘 대표 기업들이. 맞습니다. 이거 왜 빠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IT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IT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증시 현황에서 사우디 언론인 카슈크지나 이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이탈리아 재정 위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핵 협정 탈퇴 이슈, 그리고 이제 강달러 진행이 계속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공매도를 너무 많이 때린다는 부분입니다. 공매도 대차장고 증가율 상위 종목들이 IT주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무차별적인 모 공매도 헤지펀드가 있는데요. 조지 소로스보다 굉장히 조지 소로스 펀드보다 더 규모가 큰 그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IT주들 위주로 지금 공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어떤 종목은 1조 원 정도 공매도 대차 잔고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IT주들 지금 굉장히 힘든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일단 저는 이런 장에서는 늦었지만 그래도 저는 늦은 이 시점이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종목을 좀 최대한 압축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압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축을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일단 이런 장세에서 좀 여담이지만은 그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빨리 반등할 수 있는 ETF 상품, 즉 ETF 레버리지 상품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상화될 때 가장 빨리 반등할 수 있는 IT 종목 한 종목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6.23% 빠졌는데요. 또 역시나 공매도가 오늘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0월 31일 날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4분기 역시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데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3분기에서 MLCC 가격을 9% 상승을 시켰습니다. 네, 단가를 9% 인상을 시켰고 그 다음에 4분기에도 무려 15% 단가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고객사에 통보를 했는데 현재 MLCC가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도 15% 단가 인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실적과 영업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거기에다가 삼성전기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도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쿼드러블 카메라를 후면에 장착을 하면서 이 카메라 모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지금의 삼성전기의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공매도가 좀 감소한다면 공매도 감소 부분이 조만간에 쇼 커버링이나 하반기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부각된다면은 주가가 원래 위치로 가지 않을까 해서 삼성전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많이 빠졌던 IT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뭐 힘들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좀 위기를 기회로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어제도 또 막상 주가 또 빠지면 또 빠지는 쪽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또 많죠. 길게 보면 또 기회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세게 빠진 종목이 또 세게 올라가는 거는 또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우리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오늘 IT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IT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많이 밀리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 안에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IT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효과가 일단 보여지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DXY 지수를 보면은 DXY 지수라고 하면 이게 반도체 현물 가격 지수인데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현물 가격이 고정거래 가격, 소위 말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팔았을 때 돈을 벌게 하는 그 지표는 이제 고정거래 가격인데, 이 현물 거래 가격이 일반적으로 고정거래 가격을 선행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이 현물 가격 지수인 DXY를 참조하면 좋은데요. 이 DXY 지수가 12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또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29,768포인트 정도였고요. 오늘 이제 27,593.07포인트인데요. 거의 한 2,000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10월 들어서 DXY 지수가 또 10월 들어서 10월 내에 또 최저치를 갱신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악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같이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서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현물 부분에서는 거의 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굉장히 좀 많이 팔아주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면은 차익도 그렇고 비차익도 그렇고 둘 다 매수로 일단 잡혔습니다.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차익 부분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시장에서 현물 시장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현물 매수분에 의한 선물 매도분을 차감하더라도 좀 강한 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내일은 우리 시장이 조금 반등할 것으로 보이니까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자분들 IT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건데요. 자, IT 관련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혹시 IT 쪽에서 요거는 좀 기회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좀 LG 이노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그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바닥 구간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애플 쪽 물량 감소가 나타나면서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LG 이노텍은 지금 이제 애플 쪽 물량도 계속 증가해 나가는 모습들이 좀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띌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모듈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보면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서부터는 조금 관심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